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이나믹 모델 중에 메커니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던 것처럼 메커니컬 시스템에서의 다이나믹 모델은 주로 기구적인 거에 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힘이 작용되는 세계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임의의 한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했을 때 그 물체에 힘을 받게 되면 그 물체가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를 이제 yt라고 놓은 거고요. 그거를 이제 뉴턴 법칙에 의하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이제 가속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익히 이제 배워서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힘은 결국은 뭐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고요. 실질적으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만 보면 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힘하고 관계가 질량에 비례하는 그런 수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미분방정식이 아닌 단순한 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속도를 미분해서 얻을 수가 있고 속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분 가속도하고의 관계가 미분을 취해서 얻기 때문에 속도 입장에서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움직이는 거리로 표현한다면 지금 거리는 요 y t죠. 움직이는 거리로 표현한다면 거리를 미분하는 것이 이제 속도니까 이 거리만큼 간 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속도가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리 입장에서 보면 미분이 두 번 취해진 관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우리가 이제 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거리는 2차 미분 방정식의 관계가 되어져 있고 요 속도와 그 다음에 힘과의 관계는 1차 미분 방정식의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힘과 속도 혹은 힘과 거리의 관계에 미분 방정식이 성립이 돼서 얘는 다이나믹한 모델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체인 경우 힘을 가해서 이번에는 이제 회전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 힘을 우리가 이제 토크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T로 토크로 표현하게 되고요. 이 토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J는 이너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너샤 곱하기 각가속도. 그래서 요 토크가 이제 회전하면서 각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이너샤하고 곱한 값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전에 이제 뉴턴의 힘처럼 요 힘이
힘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이 한 것과 비슷하게 회전체일 때는 요 토크라는 것으로 힘이 표현이 되고 요 그 관성이 이제 이너샤 곱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각 가속도가 곱하는 거하고 똑같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요 각 가속도는 결국은 뭐예요? 회전 가속도를 미분한 거이고, 그러니까 회전 가속도를 미분한 거하고 같고, 그 다음에 요 회전 그 속도는 회전 가속도는 각가속도 세타 이제 요 각가속도 이 세타에 이제 그 2차 미분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토크라는 것도 각가속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 가속도 하고 이렇게 미분 관계가 있다. 1차 미분하고 그 다음에 2차 미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전체에도 결국은 다이나믹 모델이 적용이 되고 이 안에 미분 관계식이 성립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이나믹 모델을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이나믹 모델을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루즈 컨트롤 모델을 좀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가 우리가 계속 그 속도를 그 페달을 밟으면서 계속 속도를 조절을 하면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정한 속도로 딱 그 설정을 해 놓으면 얘가 그 속도로만 쭉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운전하기가 상당히 편하니까. 그래서 이거 오토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크루즈 컨트롤 모델은 이 자동차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요 자동차가 이제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를 기본 모델로 해서 이와 같이 자동차가 이제 일정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무게라고 이제 m이라고 썼고요.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체라고 보고, 이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엔진이 구동을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서는 U로 표현했긴 했는데, U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이제 입력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물체에 힘을 가해서 움직이게 되면 어쨌거나 이 물체는 뭐예요? 마찰력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마찰력은 결국은 움직이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생기게 되고, 마찰력은 마찰 계수라는 게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에 비례하는 마찰이 존재하게 되더라.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속도가 있으면 그 속도에 이제 반대적인 요소로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가해지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 U에서 요 B V라고 하는 거를 뺀 거가 되겠죠. 그래서 UT 마이너스 BVT, T는 이제 시간 함수로 표현한 거고요. 그게 이제 자동차에 가해지는 힘이고요. 그러면은 요 자동차에 가해지는 힘은 결국은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뉴턴 법칙에 의해서 이 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요 가속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속도를 미분한 거하고 똑같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 이제 U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에 가해지는 힘인데, 이거를 이제 입력 개수라고 보고 있고요. 입력 개수라고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하고 힘하고 속도의 관계를 비교해서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식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UT는 입력 변수고요. 그 다음에 B는 그다음에 마찰 계수, 속도에 이제 비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해서 표현이 되더라.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입력과 입력 변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속도를 우리가 이제 출력 변수로 보고 있는 건데, 속도와 그 다음에 입력 변수 사이에 뭐예요? 미분 방정식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델링은 다이나믹한 모델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미분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한 모델을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요 수식으로 표현된 거는 결국은 요 x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변이를 말하겠죠. 얘가 얼마만큼 이제 이동을 해 갔는지에 대한 변이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앞전에 설명했던 거하고 이제 똑같이 이 변이를 기점으로 해서 속도 대비 변이, 얘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U, 그 다음에 마찰력, 아까 마찰력 여기서는 V 속도하고 이제 곱했는데 비례했는데요. 여기서는 변이를 미분한 거하고, 결국은 이제 변이를 미분한 거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변이를 2주 2차 미분을 한 거하고 똑같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표현을 다시 이제 표현한 거고요. 표현 방법이 약간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요 x로 x의 2차 미분 방정식으로 차수를 이제 정리를 하면, 그리고 요 마찰력에 대한 거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m을 나누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속도라고 하는 거에 미분은 결국은 이제 변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1차 미분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변이의 미분은 속도가 되니까 속도로 표현하고요. 나머지는 뭐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온 결과만 가지고도 입력 변수에 대한, 그리고 출력 변수의 비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수식을 보면은 결국은 두 개가 다이나믹한 그런 모델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 입력과 출력 대비 두 개의 비를 비교를 해서 전달 함수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달 함수라고 하는 거는 입력에 대한 입력 신호를 라플라스 변환한 값 분의 출력을 라플라스 변환한 값하고 나눈 값이 이제 전달 함수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두 개의 비를 우리가 봐서 라플라스 전달 함수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달 함수는 이제 다음에 뒤에서 또 다시 언급은 하겠지만, 우선은 여기서 이 정의 부분은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입력과 출력의 라플라스 변화를 한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라플라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일부 배웠을 겁니다. 회로 이론 시간에도 나오고요. 그러나 이제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정확하게 다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도 라플라스를 100%뭐 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수식으로 좀 풀고, 그 다음에 일부는 그 적용을 해서 사용할 거고요. 어쨌거나 라플라스 변환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계속 알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라플라스의 정의 정도는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라플라스라고 하는 거는 밑에 수식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ft, 여기서 이제 ft는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를 말하게 되겠죠. 시간에 대한 함수를 s에 관한, 여기죠. 이 함수를 s에 관한 함수로 변환하는 거를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ft 주어진 함수, 시간 함수 ft에다가 이 -st를 곱하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t로 적분한 거하고 똑같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적분에는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이 옛날 수학책을 좀 참고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적분의 그 적분을 수행하는 거는 이 뒤에 있는 dt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이 dt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적분의 그 어떤 형식으로 적분을 취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게 되는데,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구간이 있는 경우죠. 여기처럼 0에서 무한대라고 하는 이 구간이 이제 존재하는 경우고요. 부정적분은 이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를 우리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가 그럼 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은 부정적분을 한번 취해 볼게요. 이렇게 적분이 있으면 부정적분은 시작과 끝이 없게 되는데, 만약에 x의 제곱승이라는 게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이걸 이제 x로 해서 적분을 수행을 했어요. 이거 적분을 수행을 하면 다 풀 수 있죠? 뭐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적분을 풀면 3분의 1, 그 다음에 x의 3승, 그리고 상수, 이렇게 이제 뒤에 붙죠. 아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요 시작과 끝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 거를 푸는 거고, 결국은 x에 대해서 적분을 취했지만 x 값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죠. 요 s값 x로 해서 존재하는 함수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결국은 범위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2일까지 적분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x의 제곱승을 이렇게 x에 대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적용을 하면,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 적분을 풀면 3분의 1, 그 다음에 x 3승이죠. 3승, 그리고 얘가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이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1을 이제 x에다 집어넣으면 결국은 뭐예요? 얘는 3분의 1,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0이 돼 버리겠죠. 뒤에 이제 0은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구간이 있고 이거를 적분을 dx를 통해서 적분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결과는 뭐만 남아요? x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x가 사라졌고요. 부정적분 같은 경우는 적분을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x에 대해서 함수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x가 존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라플라스의 변환을 보면 지금 현재 뭐예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정적분이다. 그리고 정적분을 계산을 하면 결국은 이 함수는 뭐가 남아요? 상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t가 사라지고 결국은 뭐만 남아요? s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값에 대해서 정적분하기 때문에 t값이 없어지고 s만 남는, 그래서 s의 함수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s값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과는 이와 같이 s에 관한 함수로 표시되더라. 그래서 라플라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 취해서 s의 함수로 변환하는 거를 우리는 라플라스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전달함수를 구하느냐? 라플라스를 취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어진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한 모델의 수식을 구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뭐예요? 라플라스를 취하면 라플라스를 취해서 입력과 출력 변수의 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라플라스를 취하면 ut는 us의 함수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vt는 vs에 관한 함수로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m은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이 존재하는 식은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앞에 s가 곱해지더라. s가 그리고 vs로 표현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다시 살펴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미분을 라플라스를 취하게 되면 s를 곱하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요 s는 그대로 남겨놓고요. 이 부분을 이제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보내면 이와 같이 이제 수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우리가 봤던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요거는 제가 이제 계산을 해서 왔던 수식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뭘로 여기를 m으로 이제 다 나누면 그죠? 요 m으로 이제 나눠주면 SVS만 남고요. 그죠? 요거 SV. 그 다음에 n분의 b. 그죠? n분의 b. vs. 그 다음에 n분의 1 us.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다시 하면 vs하고 us하고 그죠? 입력 변수하고 이제 출력 변수하고 두 가지의 b로 나타나서 우리가 전달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 거죠. vs와 us의 관계식으로 정리했고요. 그래서 요 속도하고 그 다음에 입력 변수하고 출력 변수를 b로 해서 전달 함수를 구하게 되고 그 전달 함수 안에는 s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달 함수를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군요. 좀 더 시간이 좀 더 있어서 좀 더 살펴보고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거는 그 다이나믹한 모델에서는 입력과 출력의 비가 미분 방정식 형태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입력 대비 출력의 비를 가지고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전달함수를 구할 때는 뭐예요? 라플라스를 적용을 해서 구하면 되더라. 그리고 라플라스를 구하는 거는 시간함수를 S함수로 표현을 해서 구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S에 관한 함수 형태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우리는 이제 다이나믹한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한다는 거를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앞전에는 메카니컬한 구조고요. 그거를 가지고 다이나믹한 모델을 우리가 해석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정기적인 일렉트리컬 서킷에 대한 모델링을 좀 보자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형태죠. 우리는 주로 이제 기계적인 거보다는 전자적인 거가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자적인 거는 앞전에 얘기했던 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해하시고요. 나머지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다 이렇게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정기적인 회로에 대한 모델링을 좀 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형 회로인 리니어 서킷에 대한 회로를 이제 해석을 해서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 심볼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 시간에 자세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레지스터가 있고 캐파시터,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리니어 소자들. 그 다음에 이제 볼테지 소스, 그 다음에 커런트 소스, 전류원과 전압원이 이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 같은 경우는,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오hm 법칙에 의해서 저항 곱하기 거기에 흐르는 전류로 해서 구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거는 콘덴서 곱하기 dt분의 dv, 요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에 대해서 미분한 거하고 같더라 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코일,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인덕터 값 L 곱하기 그 다음에 dt분의 di, 전류에 대해서 뭐예요? 미분한 거하고 같더라 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요 인덕터에 관련되어 있는 전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압에 대해서, 전류하고 전압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미분이니까 이제 적분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